어지럽고 몸이 무거워도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시죠. 목이 좀 뻐근해도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혈관이 막히기 전에 이 오디만큼은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바로요. 미소를 지을 때 양쪽 눈가의 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한쪽이 살짝 처져 보이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자주 본 경우가 바로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건 시기를 놓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고 건강 이야기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팔로우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달라는 분들은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한국분들 스타일에 맞게 따로 자세히 분석한 영상도 만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해왔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모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지 않은 순간이 올 때까지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이 늘 뭉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방금 하려던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발이 차고 저리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 탓이나 바쁜 생활 탓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미래를 바꿀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 막힘은 결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조금씩 녹슬어가듯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흐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쯤이면 대부분 혈관이 70, 80% 이상 좁아져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만 막혀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는 몸무게 2%밖에 되지 않지만 혈류의 거의 25%를 사용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단 6분 만에도 신경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반신마비가 오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뇌허혈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가슴 아픈 건 그중 70% 이상이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점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진짜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고혈압 환자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해 오면서 뇌혈관이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현상 덕분에 뇌는 좁아진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우회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올바르게 도와주면 이 길들이 점점 넓어지고 혈류가 개선되고 막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꿨습니다. 김미정 66세. 처음 찾아왔을 때 머리가 조여오는 듯 아프고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일도 자주 잊고 심지어 손주의 이름도 순간적으로 착각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MRI에서 여러 구간의 뇌혈관이 뚜렷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혈관의 나이가 84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거의 20년이나 늙어 있었던 거죠. 이 수치는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혈관이 얼마나 노화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과를 본 후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남편이랑 손주들 돌봐야 해요.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계획을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제가 뒤에서 설명할 3가지 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5개월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3번째 재진날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 근처 언덕도 어지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혈관 탄력 30% 증가, 뇌혈류량 20% 이상 증가. 보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시스템과 환자 본인의 꾸준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뇌혈관이 빠르게 손상되는지, 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이 매일 어떤 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정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뇌혈관이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거죠? 저는 평소처럼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운동도 하는데요. 사실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뇌혈관 손상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작다고 말할 때는 혈관벽에서 매 초 일어나는 미세한 반응들을 말하는데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저등급 혈관 염증, 즉 아주 미세한 수준의 염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피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염증 부위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혈관벽을 아주 얇고 매끄러운 비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 비단 표면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의 나쁜 지방, 특히 산화된 LDL이 그 거친 곳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우리 몸이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세 이후에는 산화된 LDL이 더 많이 생기고 몸의 청소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그 찌꺼기들이 커지면서 혈관은 녹슨 수도관처럼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여 혈관 내피를 쉽게 손상시키고 짜게 먹는 습관, 고기, 튀김 위주의 식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조는 혈중 나쁜 지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늦게 자는 생활 패턴까지 더해지면 혈관의 탄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합쳐지면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가벼운 혈관 염증이 시작될 때 이 시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가끔 피곤하다거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검사를 하면 CRP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살짝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황금 개입 시기입니다. 이때는 손상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2단계 찌꺼기 플라크가 커지고 혈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이 단계에서는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머리를 누가 살짝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이때 혈관은 이미 30에서 50%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3단계 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 이 단계에서는 작은 혈전 하나만 있어도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혈액이 가지 않는 뇌 부위는 즉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말이 꼬이고 입이 한쪽으로 처지고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심하면 의식까지 잃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는 아침까지 멀쩡히 출근해서 동료랑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 가지 음식이 뇌혈관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음식들이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곳에 가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약을 먹거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해답은 바로 매일의 식탁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 포도와 진한 색깔의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짙은 색의 베리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과일들이 보라색, 짙은 빨강,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특히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깊이 연구된 성분으로 혈관 내피 기능을 높이고 혈소판의 응집을 감소시키며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혈관 탄력이 좋다는 것은 플라크나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일을 보통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경우가 많지만 포도와 베리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항산화 물질 흡수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루 베리 60에서 80g 혹은 포도 반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거의 전부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리가 냉동이어도 영향이 줄지 않으며 오히려 더 먹기 편합니다. 두 번째 음식 오디뽕 열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간식으로만 기억하는 과일이지만 오디에는 일반 베리보다 훨씬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오디가 특히 좋은 이유는 세포 구조가 부드러워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이 생오디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오디를 꾸준히 먹는 환자들은 혈관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빠르게 내려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LDL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소판이 달라붙는 것도 줄여줘서 혈전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정은숙 씨는 매일 오디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관 탄력 지수가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 작은 열매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줄 몰랐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루 40에서 60g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도 드실 수 있지만 양을 조금 줄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토마토.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지만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서는 가장 강력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비결은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이 물질은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에서 혈관 막힘 위험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E보다 강하며 혈관 염증을 줄이고 LDL 산화를 막아줍니다. 재미있는 점은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것입니다. 생토마토는 효과가 일부에 그치지만 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방출되고 흡수도 쉬워집니다. 한국에서는 토마토를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지만 뇌혈관을 관리하려면 스튜, 수프, 달걀볶음, 올리브 오일 살짝 넣은 볶음 등 따뜻하게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또는 방울 토마토 7, 8개가 이상적입니다. 위가 약한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한 이유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베리와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 재생을 돕고,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혈류를 강화하며 내피를 보호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플라크 형성과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기전을 통해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뇌혈관을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 후 수개월 동안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드신 많은 환자들이 혈관 지표가 개선되고 어지럼증, 저림,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량을 줄이고 혈당을 자주 체크할 것, 항응고제 복용자는 비타민 K 영향 때문에 베리를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신장 질환자는 토마토의 칼륨 함량을 주의할 것.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태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세 가지는 안전하고 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만 몇 달만 제대로 관리해도 놀랄 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음식과 몇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환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뇌혈관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일상 속 실천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그 세 가지 음식을 일상 속에 적용하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항상 이것이 전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뇌혈관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72세 이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준호 씨의 첫 방문. 그는 피곤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친구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도 어디로 가려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끊긴다고 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머리를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끔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검사 결과는 꽤 심각했습니다. 경동맥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었고 뇌혈류량은 약 25%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혈관 나이 역시 90세. 실제 나이보다 거의 20년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후 저는 포도, 베리, 오디, 토마토를 포함한 식단, 그리고 뇌혈관에 큰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자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의 두려움은 표정에서 쉽게 읽혔습니다. 가장 단순한 변화부터 시작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가벼운 10분 운동, 무리할 필요 없이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정도, 아침 식사 시리얼에 냉동베리 넣은 요거트, 점심 익힌 토마토와 달걀 요리, 오후 냉동 오디 한 줌, 부부가 함께 20에서 25분 산책. 아주 단순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지내는 생활을 해온 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3주 후 그의 변화는 시작됐다. 약 3주 뒤 그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기억력이 나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리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는 혈관 탄력 지수가 약 18% 증가. 갑작스러운 두통도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결과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다시 신문 읽고 저랑 시사 얘기까지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뇌혈관의 변화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조금의 인내와 올바른 방향만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작지만 중요한 습관들이 뇌혈관을 살린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같은 조언을 합니다. 뇌혈관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일들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늦게 자면 염증 조절 호르몬이 흐트러진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한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23시 이전에 잠자기. 매일 20에서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당분 줄이기, 저녁 늦게 술 마시지 않기. 절대 금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들이 혈관 회복의 기초입니다.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 6개월 후 재진 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자랑 공원에서 자전거도 탑니다. 기억력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일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뇌 혈류량 약 25% 증가. 혈관 염증 수치 감소.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짐. 그 결과는 꾸준함이 만든 변화라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뇌혈관 건강은 절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나이가 어떻든 뇌혈관을 일찍부터 관리하는 사람은 미래의 뇌졸중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이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팔로우,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한 심장, 맑은 머리,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나날이 함께하길.